안녕하세요. 저는 금천에서 나고 자라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나깨나 금천 발전을 생각하는 실력 있는 젊은 구청장 후보 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7시에서 7시 한 15분 정도부터 아침 출근거리 인사를 지하철역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골목 곳곳을 좀 다니려고 뭐 5621 정류장, 뭐 범일운수 정류장 이런 데 좀 찾아가면서 하려고 하고 그것 말고는 이제 또 출마 소식을 저희 주민분들께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 방문도 하고 지역 주민들도 만나 뵙고 또 지역 원로분들도 뵙고 지역에서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하는 어떤 공론장 같은 것도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론장에 참여해서 또 의견 개진 같은 것도 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 요청 오면 인터뷰도 하면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저한테 많이 해주신 얘기는 진심이 느껴지는 출마 선언이었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조금 의외의 대답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출마 이유를 조곤조곤 잘 설명한 것 같다. 그래서 이해가 좀 확실히 됐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 금천에서만 활동을 계속 해왔다가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선후배도 만나는데 그 분들이 저한테 맨날 뭐라 그랬냐면 금천 사랑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이유가 제가 매번 자나깨나 금천 나 우리 금천구 왜 모르냐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랬던 건데 그런 것만큼 저 자신 자체가 좀 지역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이 남들이 보기에도 좀 독특할 만큼 강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애정을 그리고 그 애정이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희망과 그리고 저의 이제 앞으로의 포부 이런 것들이 진짜 진심에서 나와서 그런지 그것을 출마 선언에서도 느껴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홍보 채널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페이스북이랑 블로그 2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내용을 이제 그냥 보셔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으려면 블로그, 저를 이제 검색하셔서 블로그를 보시면 바로 출마 선언문 내용을 쭉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저 친구 신청하시면 지금 계속 선거운동 하면서 느끼는 하루하루의 회고 그리고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계속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보면서 내려보시다 보면 제 출마 선언문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예비후보 등록 상황을 보니까 전국에서 여성 청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청년 남성 후보도 있고 여성 후보도 있는데 여성 청년 후보는 저밖에 없다는 걸 제가 보고 진짜 없나? 그래서 더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기면 저도 저의 동지를 좀 찾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 것만큼 인사를 다닐 때도 본인이 맞냐? 아, 구청장 출마하냐? 대단하다.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무래도 익숙치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역할이 또 요구되는 바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또 이야기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질문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기초화의 경우에는 주민분들과 직접 밀접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주민 민원들을 발굴하고 그것이 이제 구청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내용들을 잘 구청에서 하고 있는지 사업 촘촘하게 하고 있는지 그거 계속 감시하고 그 실행 잘할 수 있도록 감시해주는 역할 그리고 같이 협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기초의원의 역할이고 이제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구 단위의 역할이 있다면 사실 시 단위에서도 조례 재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조례 재개정뿐만이 아니라 지역 입장에서는 서울시의원이 서울시 예산을 또 따오는 아주 큰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의원분들께서는 지역에서는 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데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올 때도 지역의 상황도 잘 아셔야 되고 그분들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랑 가깝게 밀접하게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도 역시나 주민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구청장의 역할로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순위는 주민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젊은 나이다 보니까 항상 약속드리는 건데, 주민들이 모시는 구청장이 아니라
주민을 좀 섬기는 구청장이어야 된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들은 내용 그냥 듣기만 하는 거 아니고 들은 내용을 정말 실천하고 실천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도 다시 드리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까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소통을 좀 더 촘촘하고 현장에서 가서 주민들 직접 만나 뵙고 하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아까 시의원님과 같이 협업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도 막 따내야 되고 민간기업에 투자를 좀 유치해야 되거나 아니면 민간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걸 찾아내는 방식의 어떤 세일즈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지역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고 자란 곳이고 여기서의 삶을 했던 곳에서 대학생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지역과 조금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또 아이를 낳고 나서 그런 상태에서의 지역 활동은 또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합창단 활동이나 마젠마가 이제 젠더를 고민하는 여성 그리고 엄마들의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 활동 그리고 여기는 안 남았지만 제가 아파트 분여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좀 지극히 공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저의 사적 활동이나 다름이 없고 제 개인적 활동인데 저는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도 좀 고립감 같은 걸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거에 많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언니가 되고 친구가 돼서 서로 좀 일상도 나누고 어떤 일상을 확인하면서 괜찮은지 묻고 삶은 어떤지 이런 걸 계속 서로 묻는 과정. 그 과정에서 아 나도 좀 지역의 일원이구나. 그냥 나도 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우리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안정감이 들었던 것 같아서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다기보다 서로 일상적으로 안부를 나눴던 그런 말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지역 활동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 활동을 제 개인적 활동뿐만이 아니라 청년정책 활동도 하고 민주평등 활동도 하고 좀 다른 공적 활동들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만나는 활동들이 제 개인적인 활동이자 그것이 제 삶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가장 먼저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뒤에 공약 부분도 있어서 그 공약 추진을 위해서 조금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주민자치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동네 정치살롱이라는 공론장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인데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주민과 행정의 협치 구조를 계속 해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주민, 행정, 의회 협치 구조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문제를 발굴해서 의제를 제안하는 거에서만 보통은 좀 멈춘 경우가 있었는데 제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끝까지 실제 해결될 수 있게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으려면 의회 조례 개정이나 재정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럼 주체를 2주체가 아니라 3주체로 늘리는 어떤 그런 협업 구조를 만들거나 협치 구조를 만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이디어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청년 문제는 저는 기회의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답드리면 그렇고 사실 우리가 기회가 부족하지 않고 풍족한 상태였다면 청년들이 조금 더 자기 진로 모색이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이 과열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선택과 자기에게 집중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의 여건이 잘 주어지지 않고 그것이 사실 악순환이 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거가 불안정해지니까 조금 더 싼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곳에서 살게 되게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빚을 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삶의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청년들끼리 경쟁이 과열되거나 아니면 조급함이 생기는 이유가 아무래도 기회가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을 되게 확대하기 위한 사실은 이거는 국가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지역에서 이제 활동할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청년의 문제는 좀 고립감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고립감이라고 하는 건 현재 청년들은 저도 아까 아이를 낳으면서 저도 지역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시선이 바뀌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청년들도 충분히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역이라는 곳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많은 본인과의 안면이 없는 사람들을 갑자기 만나서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막 이래서 조금 이렇게 낮게는 청년들끼리의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도 하지만 만약에 청년들끼리만 있는 거 말고 나는 이웃 다른 어른들이랑도 아니면 우리 그 어른들 말고 청소년들이랑도 좀 다른 지역의 다른 주체들이랑도 만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좀 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연결점들을 많이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프로그램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제가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안정감을 느꼈던 것처럼 고립감을 넘어서서 나는 여기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프라와 연결 지점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민분들 만나 뵙기도 했고 사실 저도 계속 주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고민 지점이기도 하고 많이 들어왔던 고민 지점인데요. 교육 문제, 그리고 교통 문제,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지금 양극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양극화 문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금천구 안에서 그게 막 되게 강하다 이렇다기보다는 양극화 문제부터 이야기 드리면 실제 그 양극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발굴해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되게 기본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기본을 지키는 금천구가 되기 위해서 사각지대를 찾고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어떤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러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일정 정도 깨진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감염병은 언제도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염병 위기 또 어떤 다른 재난의 위기에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게끔 그 위기 대처 능력 자체를 좀 더 향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진학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몇 명을 보냈는지 스카이를 몇 명을 보냈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학생이 자신의 진로 모색을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지 그 경험을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회적 자원의 문제거든요. 그 사회적 자본을 저는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낸 좀 공약 중에 하나는 자유학기제 그리고 고교학점제 지역책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는 정보가 많이 있어야 그 정보에 따라서 체험이나 경험들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업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공적 신뢰를 두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통 이야기 아까 처음으로 드렸는데 저 역시 시흥 사동 살면서 금천구청역 가는 게 너무 불편해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 가려면 1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실 우리 구 안에 있는데도. 그런 것처럼 그 지하철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는 교통체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우리 지역 안에서 순환할 수 있는 마을버스나 공공교통체계를 조금 더 촘촘하게 보강하고 그 금천 안에서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끔 재구축하고 노선 재설계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금천 구민 여러분 금천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이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실제 우리 금천구의 구민들이 금천을 조금 더 사랑하고 우리 구를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저도 일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일정 정도 저에게도 역할이 있다.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역할이 있다 생각하면서 도전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랬을 때 구민들이 조금 더 우리 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고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할 테니까요. 저 예쁘게 봐주시고 꼭 저에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